저작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작권의 개요, 저작권이 무엇인지, 그다음 저작자,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의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공부를 하게 되면 저작권의 개요를 알 수 있고 저작권에 대해 또 알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종류와 제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작권이란 것은 그냥 책을 하나 여러분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주어진 독점적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소설이죠. 혹은 연극, 시나리오, 미술, 영화, 음악, 그죠? 예, 건축, 디자인, 지도, 이 모든 것들이 일반 저작물로 됩니다. 이런 거는 문화관광부에서 관할한 저작권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램도 특수한 기능 저작물이라 해서 보호가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코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코드를 프로그램 저작물의 이름으로, 이거는 저희 컴퓨터 프로그램 지금 가기부인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 양쪽 다 여기도 포함되어 다 작은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 책도 그러고 그 프로그램도 저작권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차이가 있다면 이 지금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생존 플러스 사후 50년까지 가족을 위해서 보호가 되고, 공표된 날부터 50년, 예를 들어 살았어 50년, 죽어도 50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나가 표현되는 거죠. 이게 좀 더 길겠죠, 기본적으로. 그 저작권의 제한은 예를 들어 수업 목적으로 책을 사지 않습니까? 교과서처럼 수업 목적의 어떤 복제, 그 다음에 공연, 방송, 전송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됩니다. 근데 수업 목적의 복제 배포는 허용되지만 어떤 역분석 및 백업 교정이라고 좀 잡아놔요. 이 프로그램을 카피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 보호 조치로서는 어떤 서비스의 제조, 제공 등을 아예 이렇게 금지시켜 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무력화시키는 어떤 도구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작, 제공 등 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저작권 양도는 예를 들어 일반 저작물 같은 경우는 저작 인격권은 건 저자로서 가지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보통 재산권이 있고 저작 두 개가 있는데 저작 인격권은 보통 양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됐든 프로그램으로서 갖는 그런 인격권 자체는 없습니다. 양도 가능합니다. 완전 넘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저작 인적권은 예를 들어 직접 창작은 하지 않았지만 그 주변에서 해설한다든지 그런 분들도 이제 저작 인적권이라 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무슨 해설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인적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복제도 감정 임시규 예를 들어 복제했을 때 감정한 임시 규정이 없습니다. 그죠? 복제도 감정하고 수업 임시 규정 따로 있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조정 기관은 저작권위원회라는 게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다 서로 다른 위원회에서 벌칙 어긴다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죠? 예리고 이거 3년입니다. 벌금은 똑같고, 그죠? 친고죄로서 실제 당한 사람이 신고할 수 있는 게, 이거는 비치고자 아무나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어쨌든 저작권 보호를 받은 저작물이겠죠. 책이나 음악, 어머니나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저작물은 그 안에 기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작물의 시가 예를 들어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거품, 그 밖에 없는 저작물이죠. 그 다음에 음악 저작물도 있습니다. 그 연극 및 무용, 무음곡, 그 밖에 연극에 관련된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그런 저작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연, 그 그림 쪽이죠. 그 밖에 미술 저작물도 있을 수 있고, 그럼 건축물, 설계사가 그리던 건축물, 그죠? 그 밖에 건축 저작물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사진도 가능합니다. 사진도 사진 저작물, 여러분 지금 컴퓨터에
많은 사진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그걸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이죠. 허락을 받고 써야 됩니다. 영상 저작물, 영화 같은 거 포함될 수 있죠. 그럼 지도, 도표, 이런 약도, 뭐 이런 그 모든 도형 저작물도 들어가고 마지막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도 포함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한, 뭐, 만들어냈는데, 예를 들어,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미 이제 만인의 공유, 퍼블릭 도메인으로 누구나 이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이게 있으면 어떤 다양한 창작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협조가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이런 공공의 문서잖아요. 이런 거는 모든 자에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유사한 것, 어떤 하나의 법이나 규칙 같은 거죠. 이런 건 이걸 누군가 몇 명의 특권을 주면 그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못 쓰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문,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에 유사한 절차나 의결, 결정 이런 것들은 저작물이 아닙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3호에 규정된 편지 묻히는 법률, 그 다음에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일어난 어떤 것들, 그 다음 시사보도입니다.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개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죠. 저작권, 지금 이런 컬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컬럼 같은 경우는 저작권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의 이제 발생은 저작물이 창작된 데부터 발생합니다. 내가 그 신문에 기사를 하나 쓴다든지 음악을 만들었다든지 발표가 됐다든지 이런 창작된 데부터 발생합니다. 이건 어떤 절차나 형식적 요구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음악을 발표했는데 등록해 이런 게 아니죠. 음악이 발표되면 그 순간부터 다 알려지다 보니까 어떤 그게 저작권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 저작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 일단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되죠. 창작성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 이미 있는 걸 뺏기면 안 되겠죠. 타인의 창작물을 뺏기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을 우리가 오리지널리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논문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이나 사성을 표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사실의 나열은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견해는, 나의 생각은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춘수와 창작, 내가 이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됩니다. 종이나 하드디스크 같은 유형의 매체에 일단 머리에 있는 생각이 그죠? 종이나 하드디스크 유형의 매체에 고정시켜서 외부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나타나야 돼요. 머릿속에 생각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생각을 거치면 안 되고 그게 어떤 종이든 어떤 컴퓨터 매체든 표현이 되어졌을 때, 어머니든 표현이 되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다. 원표를 표현한다든지 그런 필요하겠죠. 이때 창작성이라는 게 어떤 터크웨이처럼 신교수의 진보선처럼 비범하게 남이 보통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냥 단지 뺏기지 않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어떤 것들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작권 개념은 저작권이 이제 발생이 되면 무방식주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등록 같은 게 없다 그랬죠. 그래서 특허와 같이 혹은 디자인이나 상표와 같이 등록할 때 특허청에 걸어갈 때 권리 발생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음악 발표한다든지 연극을 한다 해버리면 그 시간부터 창작물이 등록된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일반 창작물을 내가 발표한다든지 너무 실른다든지 포럼 짰다든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 분쟁 발생 시에 창작위원회를 추정할 수 있죠. 언제가 이렇게 드라마가 했고 연극을 했고 알 수 있으니까 누가 먼저 창작했는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래서 그러나 지적재산권을 이걸 내가 양도한다든지 질권을 설정하는 이거 같은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우리가 등록을 해줄 필요는 있겠죠. 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식재산 양도할 때는 이건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죠. 예를 들어 우리 애국가 있지 않습니까? 안익태 선생이 한 74개국 국가 6년간 연구에 작곡한 곡인데
선생이 이제 타계한 후에 40년간, 50년이죠. 기간이 50년 플러스인데, 생존 기간. 그래서 돌아가시고, 40년간 정도는 유족들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10년 남았지 않습니까? 요 일들을 국가에 이렇게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권의 생존기간 플러스 아까 4후 50년간 보호된다고 그랬죠. 4후 50년에 대한 보호는 왜 하는가 하면 저작권뿐, 이게 만들었던 창작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그 저작 재산권으로부터 이익을 받게 하기 위한 정책적 보호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름이 안 알려진 게 좀 무명이나 이명, 이게죠. 표시 일반 저작물의 경우는 저작권상 사망시기를 알 수, 이름이 모르니까 무명해서 사망시기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저작재산권을 공표 언제든지 뭐 그때 알아가지고 50년간 존속하는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생존기간이 앞서있죠. 그냥 발표하는 순간 50년간, 그죠? 다음 년도부터 바로 50년 인정하는 걸로 데이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제적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죠.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입투나 체결한 조약에 따른, 예를 들어 우리가 파리 조약이라든지 바르샤브 조약 있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 한국, 유럽, 미국, 일본 이렇게는 한국에서 발표하더라도 그 등록증 인정이 되는 그런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동맹을 맺지 않았는데 맺지 않고 예를 들어 우리 건 인정 안 해줘, 우리 인정해 주지 않겠다,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 상호주의죠. 우리나라 저작권법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하여 상호주의면 너가 해주면 우리도 해준다 하는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른 조약이라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저작권 보호의 기본 조약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150개국 이상이 이 조약에 가입되어 있죠. 그러면 이 서로 인정받는 상호조약에 따라서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의 저작물은 상호 자국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베른 조약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하면 저작자가 누구냐? 작자죠.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라고 하고, 공동 저작자, 제가 책도 한 14권 만들었는데 개인 단독 책도 있지만 또 같이 공동으로 코र्스가 있죠. 공동 저작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저작물은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있으나 그것을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입니다. 그래서 공동 저작자 중 1인이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을 하거나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저자의 동의를, 소위 N이면 N분의 1씩 권리를 갖는다는 거죠. 보통 논문은 몇 프로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거는 저작자는 책이나 음악 같은 거 똑같이 인정되는 결합 저작물, 다른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자신 창작한 부분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결합 저작물인데, 공동 저작물과 달리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에도 각자의 기회 분야 분리를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옴니버스식으로 주제가 서로 다른 형태의 작가의 책을 지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걸 갖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겠죠. 결합 저작물 저작자. 예를 들어 시인의 무슨 초록파 이렇게 뭡니까 녹색파 예를 들면 방목을 여러 저자 이거 모아서 책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결합 저작물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설을 창작할 때 아이디어나 동기, 힌트 등을 제공했다 해서 저작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돈을 주고 좀 창작을 원했을 때도 창작을 했다 해서 저작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도 제작 의뢰한다는 경우도 지도 직접 제작한 사람이, 직접 어떤 창작을 한 사람이 저작자가 됩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권법 구조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의 다른 정함이 없는 때는 그 법인 등이 된다. 그 예를 들어 이제 그 단체 이름을 냈을 때는 법인이 그 법인 이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단체 이름으로. 업무상, 업무하다가 만들어낸 것이죠. 업무상 저작물은 어떤 회사의 기획하에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회사의 불석한 원칙을 한다. 예를 들어 저희가 특허를 이제 저희가 내면 학교 직무 발명을 해가지고 제가 학교 월급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다가 발명했기 때문에 일단 그 출원인이 학교에 올라가요. 학교 법인이. 그 대신 기술 이전한다든지 그 이익이 나게 되면 50%씩 이렇게 나눠 받게 되는 그런 식이죠. 회사 단체가 업무상 저작물, 회사 단체가 저작권 되기 위한 요건은 뭔가 하면 일단 법인 단체 기타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을 주도권을 가지고 기획을 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을 해야 되고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것, 그러니까 주된 업무에 파생적인 일이거나 업무와 단순한 관련성이 있는 것만 업무상 창작을 볼 수는 없습니다. 강의안 같은 경우는. 그죠? 법인 등의 명의를 공표해야 되고 법인 등과 종업원 사이의 계약이나 근무 규칙 등에 따른 정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회사원 종업원 사이의 개별 계약이나 근무 규칙 등 실제 창작한 자체를 정하지 않아야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있으면 그 규칙에 따라 빌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저작권에는 크게 저작 인격권이라는 게 있고, 저작 재산권이 있고, 저작 인재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작 재산권을 알겠죠. 창작물을 만들어냈을 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 어떤 책이나 음원에 대해서. 이제 복제권이, 복제를 하면 그날 공연해 줄 때도 돈을 받겠죠. 전시권, 공중송시권, 예를 들어 방송국에서 이걸 음악을 푼다든지 공중송시권. 배포한다는 배포권, 2차적 재산, 이런 것들이 지적재산권에 포함됩니다. 하나의 권한이 되는 것이죠. 저작 인격권은 창작자 인격적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나가지는 거죠.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런 거 구성이 됩니다. 저작 인격권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가수, 음반 제작자, 가수는 작곡가가 노래가 있으면 그걸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음반 제작자, 방송사와 같이 저작물이 전달자로서 창작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자를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원을 하나 발표하면 작곡가, 작사자에도 동일하지만 가수에게도 막 하거든요. 음반 제작자에게도 방송사와 같이 창작의 가치를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주어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많은 권리를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 권리의 다발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작권 자체를 본과 같이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 그러니까 저작 인적권, 그죠? 인적 옆에 있는 가까이 있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각합니다. 일반 저작권과 소프트 저작 분류를 해보면, 일반 저작권, 일반 책이나 음원 생각하시면 되죠. 그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 내가 이제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름은 내 이름 올릴 수 있는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그 다음 지적재산,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그죠? 배포, 공중송시권, 대여권, 자체적 수학생권, 그죠? 저인체권 실현자의 권리죠. 청명표시권, 예를 들어 드럼 배우라든지, 동일성 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이런 걸 다 포함됩니다.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가져가고, 방송사업자는 복제권, 동시중계 방송권을 갖고 있습니다. 복제권이 가능하고, 그죠? 소프트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 저작 인재권은 없습니다. 이 두 옆에서 뭘 도와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비슷한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 승리도 같고, 저작 재산권은 복제권, 개작권, 번역권, 배포, 발행, 전송 이 정도이고, 저작 인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사실 내가 프롬 짰는데 누가 옆에서 이걸 더 올려주는 게 없죠. 방송 열 경우도 없는 것이고, 그 차이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작 인적권 자체가 없다. 소프트 저작권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작 인격권은 말씀드렸지만 창작자의 정신적 저하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갖는 인격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저작재산권과 구별되는 개념인데 이게 뭔가 하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공표할 수 있고 내 이름을 걸 수가 있죠. 인격적으로 나의 인간에 대한 작자에 대한 권한을 주는 거죠. 공표할 수 있고 성명 표시를 할 수 있고 통일성을 같은 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공표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할 것이냐 아니면 공표하지 않을 것이냐 결정할 수 있는 권위는 그죠? 인격권에서 들어갑니다. 시나 소설, 소업대 등 한 번 공표되거나 하면 사회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공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어기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표하게 되면 공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뭐 자꾸 해놨는데 뭐 발표 안 할 수도 있죠. 있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걸 누군가 몰래 공표할 수도 있잖아요. 공표권은 아까 보면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공표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 작자의 인기권에 걸렸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명 표시권도 마찬가지로 저작물을 공표하면서 저작자 성명,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근데 이걸 내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실명으로 기재된 것을 이명으로 바꾸거나 내가 장르곡 적었는데 다른 바꾼다든지 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 성명을 표시하는 게 이게 다 성명 표시가 들어갑니다. 그죠? 자기가 아닌데 남의 이름으로 갖다 붙이는 그런 케이스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동일식 유전권은 이게 처음에 내가 만들어냈을 때 저작물의 제호, 내용, 형식의 동일性운영 그대로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물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 모닝을 변경, 삭제, 개변하는 경우는 통일성 유지권 침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편곡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방송 중에서 우리가 오디션 같은 거 하게 되면 편곡도 하게 되면 편곡은 사실 허락을 맡아야 돼요. 왜냐하면 동일성 유지가 어긋나기 때문에 결국 작자의 이제 편곡을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작재산권이 지금 돈이 되는 겁니다. 복제할 때 계속 카피해 주는 거죠. 그냥 배포해 주고 이제 파는 거죠.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요 비슷한 유사한 것도 많은 저작권 작성권, 공연할 때 들어가는 돈을 보니까 공중송신권, TV를 통해서 전시 돈을 보였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작재산권에 포함된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복제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거 다른 사람 안 되죠. 타인이 허락 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P2P 기술을 이용해서 그냥 무단 복제된 소프트웨어나 게임, MP3 파일을 내려받아 PC에 저장하게 되면 소위 그 다음에 자신 홈페이지 웹사이트 사진 무단 복제 이런 게 안 됩니다. 허락을 받고 해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많이 했죠. 우리 소프트웨어 많이 무단 갖고 왔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지금 복제권에 어긋납니다. 그죠? 5천만원 이제 벌금 무게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함부로 할 수 없다. 배포권은 음악과 같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대여하는 것을 배포권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작권자는 저작물 스스로 배포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또 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배포는 복제물에 대한 점유 이전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전송과 구별됩니다. 어쨌든 배포권을 내가 복제해서 남에게 줄 건지 말 건지, 그죠? 이런 것들을 결정합니다. 최초 판매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First Sale Doctrine입니다. 한번 판매되고 난 후에는 저작자는 그 구매된 저작물의 배포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최초 한 번만 인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 소진의 원칙인데, 1회 판매를 통해 배포된 소프트에 대하여 소프트 저작권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것. 그냥 한 번 팔면 끝이죠. 예를 들어 한 번 팔면 그 다음부터 여기에 대한 구매된 저작물의 배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그죠? 한 번 판매되고 나면 팔렸다 하고 난 데는 그죠? 최초 판매 원칙이고 권리 소진의 원칙이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인데 저작자는 자신이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화 제작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 권리를 가집니다. 다른 사람 못한다는 것이죠. 영국 유명한 소설가 조앤 로울링의 해리포터 영화를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것을 소설을 영화로 한 거죠. 그래서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이 해리포터 영화를 만들고 싶다면서 조앤 로링으로부터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의뢰했습니다. 그 당일이 그렇게 한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공연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